전통주 넘버원 채널 술담합니다. 많은 분들이 댓글 달아주신 것 중에 유통기한과 보관 방법에 대해서 많이들 물어봐 주셨는데, 사실 처음에 댓글을 보고서 개꿀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자료조사를 해보니까 진짜 머리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전달드릴 내용도 너무 많고 저도 새롭게 배운 내용도 많아서 두 편으로 쪼개서 이번에는 술의 유통기한에 영향을 주는 모든 요인에 대해서 거의 완벽하게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이론적인 부분까지 확실하게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통기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일단 오해하시는 게, 유통기한 1분 지났다 와 하고 상해버리는 건 아닙니다. 애초에 모든 식품들이 한 70% 정도로만 유통기한을 잡아요. 그래서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못 먹는 술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유튜브에서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그렇지만 예외라는 게 있기 때문에, 혹시나 1000분의 1, 10,000분의 1 확률로 상하거나 변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유통기한 지난 술을 드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라는 거. 탁주를 제외하면 도수가 사실 10도 이상, 15도 이상 되면은 미생물이 그렇게 많이 증식하진 못해요. 제 경우에는 이제 하루 이틀 좀 지나도 먹는다, 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 이 탁주에서는 유통기한이 제일 중요한 주종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보통 탁주에는 효모가 살아있습니다. 당을 먹고서 알코올을 내뿜고 그 과정에서 탄산가스가 또 생성이 되기 때문에 맛이 계속해서 변화합니다. 초상균이나 뭐 이런 상하게 하거나 식초가 되게 하는 균들도 다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보통 막걸리는 열흘에서 30일 정도의 유통기한을 갖습니다. 근데 이제 이 막걸리라고 해서 유통기한이 다 열흘에서 30일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이유는 이 유통기한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발효를 어느 정도 진행을 하고서 병에다가 이 술을 담았냐도 중요해요. 술담화에서 야심차게 출시한 다마탁주를 보면은, 지금은 제가 이제 이 식물을 키우는 병으로 재활용 중인데 유통기한이 40일 가까이 됩니다. 다마탁주의 유통기한이 긴 이유는 완전 발효에 가깝게 발효를 다 하고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효모가 작용을 좀 덜 하는 거죠. 브릭스가 어느 정도 되냐랑 효모의 개체수, 그리고 알코올 도수, 또 도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효모가 활동을 못합니다. 죽어버리기 때문에. 도수도 10도고 효모도 발효가 거의 다 된 상태고 당도 되게 높은 탁주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길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유통기한을 양조장 측에서 정해가지고 승인을 받는 시스템입니다. 반대로 말하면은 당분도 너무 높지 않고 발효도 많이 되지 않았고 도수도 높지 않다면은 유통기한이 짧은 막걸리가 되는 거죠. 이 효모와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서 정해지는 부분도 있지만, 그만큼 중요한 요소가 양조장의 의도예요. 어떤 정도의 당도와 어떤 정도의 청량함으로 술을 맛보게 하고 싶은가에 대한 의도가 유통기한에 들어있습니다. 장수 막걸리 같은 경우에는 유통기한이 열흘이에요. 근데 열흘이 지나도 바로 상해버리진 않아요. 열흘 안에, 그리고 최대한 빨리 먹는 게 장수 막걸리가 의도한 청량감을 느끼기 좋다 해서 유통기한을 설정하신 거예요. 수출용은 90일입니다. 그래서 유통기한을 열흘, 30일, 90일 할 수 있지만 열흘짜리 막걸리의 맛을 소비자분들께 전달하고 싶다 해서 열흘로 잡은 거예요. 여기서 번외로 식품 유형에 탁주 말고 살균 탁주라고 써져 있는 게 있어요. 효모랑 이 미생물들을 다 살균을 시켜버린 거예요. 요런 막걸리의 경우에는 유통기한이 1년 더 길게도 갈 수 있고 실온 보관을 해도 됩니다. 약주 청주가 보통 도수가 조금씩 더 높죠. 13도에서 높게는 18도까지 되는데, 알코올은 소독 기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미생물이 증식하기가 점점점 어려워지고 15도만 넘어도 거의 잘 안 된대요. 탁주보다 유통기한이 조금씩 길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필터링을 하면서 탁한 부분들을 걸러내는 게 약주 청주잖아요. 애초에 미생물이 증식할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조금 증식이 어려워진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약주 청주는 조금 더 기간이 길다. 교동법주 같은 거는 도수 더 높잖아요. 네. 근데 되게 유통기한에 민감한 술 아닌가요, 저런 거? 그니까 제가 볼 때는 한 달 넘어도 사실 맛이 그렇게 크게 안 변할 것 같은데, 이 술을 산 사람이 한 달 안에만 드셔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사실 정해놓은 거고, 살균 약주에 대해서는 살균 탁주와 똑같습니다. 예를 들면 요 송이주 같은 것도 살균이 이미 다 됐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제조일로부터 3년이에요. 더 오래 놔둬도 맛이 변할 수는 있지만 술이 썩지는 않는다 해서 저희도 그냥 실온에다가 이렇게 올려두는 거고, 살균 약주, 살균 탁주는 햇빛만 안 보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과실주가 진짜 머리 터지거든요. 술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도 모르셨던 분들 많으실 거예요. 우리나라 과실주는 유통기한을 적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면은 이제 레드와인을 예로 들면은 포도에서 나오는 폴리페놀이라는 성분, 살균, 균을 억제하는
효능 자체가 애초에 가지고 있고, 와인을 잘 만들어서 병입을 하면은 산소가 없다고 합니다. 미생물들이 잘 증식을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추가로 보존제 같은 것도 들어갑니다. 뭐 이산화황이라든가 뭐 그런 식으로 보존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와인에는 유통기한이 보통 없습니다. 그런데 복분자주도 과실주에 들어가고, 이번에 소개해드린 애플 사이더도 과실주에 들어가요. 근데 얘네는 그냥 만들어 놓으면 유통기한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살균 처리를 하는 거죠. 웬만한 과실주나 와인을 만드시는 곳에서 술 병에다가 적어 놓으세요. 1년 안에 드시는 게 제일 맛있다. 품질 유지 기간. 유통기한은 엄청 길지만 그 안에 드시는 것이 좋다. 과실주 중에 다수가 와인이기 때문에 기준이 와인으로 잡힌 것이 아닌가 하는 제 생각이 있고, 소비자 입장에서 그런 것까지 알 필요는 없고, 과실주들은 유통기한이 길다 정도로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주는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끝입니다. 요렇게 우리나라에서 증류주로 제일 많이 나오는 도수가 이제 25도랑 40도예요. 이게 도수가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보통 20도 정도로 얘기하는데, 미생물이 절대 증식이 안 됩니다. 이미 증류를 할 때 열을 가해서 증류하는 거기 때문에 미생물들이 다 죽고 그냥 실온에다가 선반에 이렇게 올려두면 된다. 손 소독을 할 때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것도 사실상 알코올 60%, 알코올 90% 이렇거든요. 그걸로 소독하면 손이 미생물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희석식 소주도 유통기한이 따로 없어요. 주정에다가 물을 섞는 건데, 주정은 애초에 뭐 95도 마시지도 못할 정도로 도수가 높기 때문에 미생물이 들어갈래야 들어갈 수가 없고, 소주 회사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 물을 넣을 때 미생물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병도 살균하고 관도 살균하고 물도 살균하고 미세 여과막도 쓰신다고 해요. 그렇게 돼서 이 안에는 미생물이 없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길 수가 있고 안전하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신 분들 좋아요와 댓글 꼭 부탁드립니다. 술담화였고 오늘은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유통기한 안에 먹는 게 보통은 양조장 측에서 원하는 맛이에요. 그리고 거의 90% 이상의 양조장들이 보내드린 상태가 제일 맛있는 상태라는 거죠. 받아본 날에 드시는 것이 제일 맛있다.